우선 우리 해운항만 11개 학술단체 회장님들과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 한종길 회장님께 이런 아주 좋고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해운은 두 번의 호황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첫 번째는 2차 오일 쇼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해운이 시황이 급등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때 맞춰서 해운항만청이 설립이 되고 해운항만청은 야심적으로 우리나라 국적 선대의 확대를 여러 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10만 GT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해운은 1986년에 800만 GT가 됐어요. 엄청난 소위 성장이죠. 특히 1978년서부터 82년 사이에는 340만 GT의 선복을 확장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작용도 큽니다. 대표적인 게 런던 발틱 익스체인지에서 그 당시에는 코리안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선주들이 봉이었습니다. 한국 선주들끼리의 서로의 구매 경쟁 때문에 하룻밤에 20%, 30%씩 선박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1980년서부터 닥친 혹심한 해운 불황에서 우리나라 국적 선대는 고가의 중고선을 샀기 때문에 중고 노선에 따른 연료비 상승이라든가 연료 부담이라든가 하는 운항비의 부담과 또 높은 가격의 선박을 구입했기 때문에 높은 자본비에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정부의 주도하에 해운 합리화가 이루어져서 항로별로 세계 군으로 통합되죠. 그 다음에 우리 호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 붐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는 중국 붐에 의한 해운의 호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은 특히 우리나라 해운에 관계되는 선주라든가 브로커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적기를 맞아서 단기 영생 또 스파트 차트링을 통해서 적기에 충분한 선복을 확보해서 엄청난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에서 금융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전 세계 해운 시황이 폭락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선주들이 기간 용선한 선주들은 어쩔 수 없이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금융 쪽에서는 그런 사인이 많이 왔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 번째 호황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벗겠습니다. 세 번째 호황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호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현재 이러한 엄청난 호황 속에서도 단예로 미주의 운임은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구라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존의 선사들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행히 HMM은 작년에 1조 영업이익, 금년도에는 5조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년 동안에 팬데믹 이전에 9년 동안에 현대상선이 쌓아왔던 3조 4천억 정도의 소위 이 손실을 다 탕감하고도 남는 대단한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현대상선의 이러한 영업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20척이라는 대형선을 적기에 건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박은 단순간에 건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2018년서부터 신조선 오더가 내려지고 그거에 의해서 2020년서부터 신조선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2018년에 이란 역사적인 용단을 내려주신 해양수산부와 또 구 현대상선의 경영진에 그 크레디트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20척의 개의 대형 선호로 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고 현재의 호황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많은 신조선 오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서부터는 많은 신조선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170만 TU의 신조선 오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HMM이 앞으로 5년 후 과연 현재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라도 상당히 양호한 그런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큰 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한국 해운의 가장 큰 챌린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경 규제입니다. 또 하나는 새롭게 형성되는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IMO가 현재 황산화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서부터는 소위 탄소 배출에 관해서 엄격한 규제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새롭게 신조하는 선박에 대해서 디자인할 때부터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2023년서부터는 기존 선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소위 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라는 실제로 운항 중에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측정해서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따라서 규제를 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많은 노선들은 시장에서 페이스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10년 된 선박도 현재 10년 된 선박은 2007년 8년에 신조선 오더가 들어가 가지고 2020년, 21년, 22년에 나온 선박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현재와 같은 그런 환경 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이렇게 노선들이 일시에 물러나고 또 신조선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가정할 때 이런 환경 규제에 의해서 어떠한 시장이 형성되고 서플라이 디만드에 어떤 균형이 맞춰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재 심각하게 되고 있는 이러한 이 물류의 대란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단순히 해상뿐만 아니라 내륙에 있어서도 소위 전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곳곳에서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그러한 비효율성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엄청난 비효율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서플라이 체인 하면 금방 떠오르는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종합물류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합물류 기업은 앞으로 이제와 같은 소위 소싱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로컬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크게 상상할 것도 없이 아마 로컬라이제이션의 비중이 클 겁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은 어떤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과거에는 점점 단순화하고 파이프라인 안에서 물이 흐르듯이 seamless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되지만 이제부터는 과거처럼 심플러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급변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소위 플렉서블하고 리질리언트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더욱더 단순화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금방 적응하고 새로운 소위 복합 수단으로 새로운 경쟁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이게 바로 앞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큰 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바로 이 서플라이 체인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경쟁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경쟁 수단을 만들어낸다. 과연 현재 HMM의 20척의 대형선의 소위 약효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 마켓 시장에서 니드를 파악할 때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직구가 요새 많아지죠.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따라서 주문 상품 점점 소형화할 뿐만 아니라 다빈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타임리한
딜리버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물류 서비스, 그걸 위해서 우리 운송수단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보다 스피디하고 그러면서도 적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새롭게 변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적응할 수 있는 그 리질리언트한 리액션. 그래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대형화보다는 앞으로는 소형화하면서도 고속으로 달리면서 그리고 적게 배송할 수 있는, 여러분 다시 마켓에는 항공운임은 너무 비싸고 해상운임은 너무 느리고 그런 소위 마켓 니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켓 니드를 찾아내서 거기에 적절한 쾌속으로 달릴 수 있고 환경 친화적이고 완전 자동화된 선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만일 우리가 영국 끝에 가장 적절한 그런 타입의 선박을 신조하고 마켓에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도 비로소 추종자로부터 선도자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이제 큰 화두는 뭡니까? 신기술입니다. 디지타이제이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AI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의 경쟁 도구화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 해운 항만의 미래 좌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